왕기초용문법 1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관계대명사 소유격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왓절, 이것은 사용을 할 때는 명사절로 쓴다고 했죠. 그리고 관계부사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계대명사 소유격입니다.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무엇의, 그죠? 무엇 무엇의, 나의, 그의, 그들의, 이제 책을 붙이면 그들의 책. 그래서 소유격 더하기 명사 형태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유격을 대표하는 일반적으로는 his, 그 다음에 her, our, my 이런 건데 그거를 이제 대명사로 바꾸면 whose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whose 더하기 명사 형태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이제 문장의 표현이죠. 먼저 첫 번째 예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가 추리소설을 써요.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은 아내가 추리소설을 쓰는 어떤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는 나는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의 아내가 추리소설을 쓰는 사람이야. 또는 나는 그의 아내가 추리소설을 쓰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어. 자, 이렇게 표현할 때 핵심은 어떤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명사죠. 명사인데 그의 아내가 추리 소설을 쓰는 어떤 사람 할 때 한정은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부가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수식해주는 부분이 길어요. 그렇죠? 기니까 어디로 갑니까? 문장의 오른쪽, 즉 이 명사의 뒤편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 위치를 살짝 바꿉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가 추리소설을 씁니다. 이런 표현대로 영어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우리말을 그대로 써보면 His wife writes detective stories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인데 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긴 내용이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이 someone의 문장 이 오른쪽으로 다 가버리죠. 그래서 최종 정리하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his wife, 그의 와이프가 씁니다. 그죠? 디텍티브 스토리를 씁니다. 이렇게 됐는데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해 줘야 됩니다. 앞에 있는 이 someone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뒤에 있는 문장이 연결이 되는데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관계 맺습니까? 대명사가 대신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의 와이프입니까? 그 someone의 와이프니까 이 his가 그 사람의, 그러니까 이거 연결을 이렇게 whose로 대명사로 바꿔줘야 되겠죠. 근데 이 대명사가 소유격 대명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절로 연결되는 소유격 대명사를 사용해서 관계절로 연결되니까 관계대명사 소유격 용법이다 또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절이다. 이제 표현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센트가 독특한 군인 이런 표현도 보면 어떤 군인이 있어 또는 나는 어떤 군인을 알아. 그런데 그의 악센트는 참 독특해. 굳이 이거를 그러니까 대부분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건 사실 문장을 두 개로 쪼갤 수 있는 거고 또 뒤집어서 보면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긴 문장, 아는 문장 이런 형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도 굳이 말하면 I know the soldier, 나는 그 군인을 알아. 근데 the soldier 또는 his accent is unique 이러한 이제 두 개의 문장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두 개로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 한 번에 말하는 게 익숙하죠. 악센트가 특이한 그 군인 아는데 또는 악센트가 특이한 군인이 있어. 그러면 there is a soldier whose accent is unique 이렇게 하든지 말이 조금 더 매끄러운 듯 하죠. 그죠? 한 문장으로 되니까 이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악센트가 독특하다는 것도 군인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순서대로 해보면 his accent is unique the soldier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쓰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결국 솔저 이 얘기인데 앞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이 사람을 수식해 줍니다. 꾸며 줍니다. 그러니까 이 긴 문장을 어디로 보냅니까? 솔저 오른쪽으로 다 보내버리죠. 그렇게 해야 깔끔하죠. 그래서 또 soldier, his accent is unique 하는데 이 문장이 이제 연결되죠. 관계를 맺는 거죠. 근데 his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대명사로 바뀌죠. whose. 자, 그래서 the soldier, 어떤 soldier가 있습니다. 군인이 있는데 whose accent, 그의 액센트는 is unique, 독특하다. 그죠? 그래서 독특한, 억양이 독특한 군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어제 주격 관계대명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 결국은 어떻습니까? 관계대명사 절이라서 주어 동사가 존재는 하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명사를 수식하니까 이제 문장에서 쓸 때는 용도가 명사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소유격도 결국은 명사구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는 예문과 같이. 그렇죠? 그래서 아래와 같은 문장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쓸 수 있겠죠. 나는 그 억양이 독특한 그 군인을 알아 할 때 I know the soldier whose accent is unique. 그죠? 또는 억양이 독특한 군인이 한 명 있어. 우리 부서에는 또는 뭐 우리 클래스에는 억양이 독특한 군인이 한 명 있지. 그러면 there is a soldier whose accent is unique in our class 또는 in my class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관계대명사 왓절을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왓절은 어제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이 왓은 거시기 왓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깔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용도는 명사절입니다.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했죠. 자, 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the things that 앞에 the things가 이제 선행명사 역할을 하고요. 선행사 역할하고 그 다음에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또는 that이 주어면은 뒤에 동사로 이어질 거고 that이 목적격이면 that 주어 동사 형태가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선행사를 생략한 거죠. 선행사가 사라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앞에 어떤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식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거시기를 what 이런 의미로 이제 제가 좀 우스갯소리 더하기 그리고 이제 기억에 잘 나라고 what을 거시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the things that 앞에 선행사가 있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리킬 수 있는데 그 가리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으니까 what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 여기도 제가 말을 일부러 좀 재밌게 하려고 그가 너에게 요즘 그러죠. 너님이라고 하죠. 너님. 그가 너님에게 말했던 건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자, 말했던 것입니다. 말했던 내용, 뭐 말했던 어떤 이야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것 모르죠. 내용을. 자, 그래서 이제 굳이 이거를 표현하면 the thing 어떤 것이 있는데 that 그것은 he told you 그가 너에게 말을 했던 거지.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the thing that 여기를 하나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what he told you. 그가 너에게 말했던 것 이렇게 되죠. 그럼 또 내가 말했던 것 what I said. 그죠?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what I have in mind.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what I have. 또 내가 쓴 것 what I wrote. 그죠? 또 내가 내가 봤던 영화 아니 내가 봤던 영화 하면 안 되죠. 내가 봤던 것 하면 what I watched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Can you tell me? 너 나에게 말해줄래? The thing that he told you 하면은 그가 너에게 말한 것을 말해주겠니? 하면서 이런 문장을 말하는데 The things that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what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문장 속에서 Can you tell me what he told you? 해서 너에게 말했던 거를 나에게 이야기해 주겠냐? 이렇게 했는데 문장 그 형태로 보면 주어가 can tell 동사 me 대상 목적어죠. 그래서 그 다음에 what he told you 말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기도 명사, me도 명사 이렇게 해서 명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명사절로 쓰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해석이 뭐뭐 하는 것 그러면 명사절로 쓰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문장 보면은 자, 보통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주어집니다. 그죠?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저 what 썼습니다. 그죠? 자, that 하면은 지금 앞에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that은 이제 명사절 that이라고 하죠. 그럼 that 뒤에는 어떤 게 이어집니까?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이어지고 what은 관계대명사 what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죠? 뒤에 문장은 불완전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your parents said 이 뒤에 무엇을 말씀하셨니? 라는 거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니? 라는 거에 대한 무엇에 대한 답을 쓸 수가 있는데 무엇에 대한 답을 쓰는 것은 목적어입니다.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이 문장이 이제 불완전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what이 되겠죠. that이 아니고. 자,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자, 관계부사절입니다. 관계부사라고 할 때 관계대명사 그랬을 때는 어떻습니까? 명사 이야기죠. 그죠? 명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명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뒤에 동사 구 형태로 이어지고 관계대명사가 목적어를 대신하게 되면 뒤에 주어 동사만 남게 되죠.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 형태가 이제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부사라고 하는 것은 I go to school 할 때 나는 간다는 완전한 문장인데 어디로 가? 그죠? 어디로 가? 왜 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들이 부사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수영을 해. 어디서? In the swimming pool. 그러면 장소죠. 그죠? 그래서 부사라고 하는 거는 보면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 볼 때 전명구 할 때도 보면 뭐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되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또 특히 장소 그러면 이제 시간 같은 시간이 앞에 있죠. 착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네 개로 표현이 됩니다. 부사가.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볼 때 I go to school 이렇게 보면 사실 이 부사는 없어도 되죠. 없어도 I go 내가 간다는 거 완전한 문장으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근데 부사를 주면 어디로 갔어? 왜 갔어? 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우리가 방문했던 그 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그 집. 그럼 요걸 이제 우리말 순서대로 볼게요. 우리는 방문했다. 그 집에. 요거는 이제 마침표가 되는 어떤 문장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살짝 뒤집어 보면은 그 집인데 그 집에 우리는 방문을 했었지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방문했던 그 집 하면은 역시 그 집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방문했던을 요 뒤로 빼버리는 거죠. 근데 순서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죠? 그래서 the house인데 어떻습니까? 그 집에서 where we visited 우리가 방문했었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는구나. 그리고 뒤에 문장은 완전한 형태가 그대로 붙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살았던 도시인데 우리말로 하면 나는 살았어 그 도시에서 이런 얘기죠. 그래서 I used to live in the city 한데 여기 보면 전치사 전명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전명구가 그대로 앞으로 가버린 겁니다. 뭐 굳이 말하면 그 도시에서 나는 살았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면 도시가 있는데 where 그 도시에서 나는 살았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간단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city를 이야기하는구나. 예, 요게 이제 관계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she was born in the town 하면은 그녀는 그 도시에서 태어났어. 그런데 요거를 살짝 뒤집어요. 그죠? 뒤집는다는 거는 타운을 중심으로 얘기해 보면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그녀는 태어났지. 또는 그녀가 태어난 도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in the town, 근데 the town where she was born 이렇게 되죠. 이거를 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I know the town. 나는 그 도시를 알아. Where she was born. 그 도시에서 그녀가 태어난 이렇게 얘기되죠. 그래서 I know the town 전치사를 붙이면은 in which 그죠? she was bor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어떻습니까? 전치사 더하기 대명사는 명사니까 전명구조 그죠? 결국은 관계부사라고 하는 건 이제 살짝 확장시켜서 보면 전명구구나. 전명구인데 전치사 더하기 명사인데 그 명사를 관계대명사로 바꿨구나. 그 덩어리구나. 그래서 오른쪽에 붙는 건 완전한 형태 문장으로 붙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유하고 방법에 대한 겁니다. reason은 이유고 the way나 how가 들어가면 이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자, that's the reason. 그것은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 She has never laughed before. 그녀가 이전에 절대 웃지 않았습니다 하는 건데 이 두 문장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전에 절대 웃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이유를 나타낼 때 why로 연결을 시키겠죠. 그리고 이 why는 뭐뭐라는 이유로 할 때 for를 쓰니까 전치사를 쓰게 되면 for which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for 더하기 명사 이런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관계 부사가 이제 이유로 이제 뭐 사용됐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I came to know 나는 알게 됐는데 지금 보면은 네가 나를 좋아하게 된 어떤 방법을 뭐 알게 됐어 또는 어떤 방법으로 네가 나를 좋아하는지를 알게 됐어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the way냐 the way how냐 그랬는데 방법을 나타낼 때요. 방법을 나타낼 때는 the way를 쓰든지 아니면 how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거는 안 되겠죠. 여기서는 뒤에 됩니다. 그죠? how도 가능하겠죠. the way를 쓰든지 아니면 how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the way you love me 또는 how you love me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도 목적격 같은 경우는 말을 할 때는 관계대명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무래도 말로 할 때는 좀 짧으면서 내용이 전달되는 게 좋으니까요. 관계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place나 자, place 장소입니다. 그렇죠? the time 시간입니다. the reason 이유죠. 그죠? 자, 요런 것처럼 일반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는 게 문맥상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딱 드러나죠. 그런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겁니다. 바로 아래 예문처럼 오늘이 내가 쉴 수 있는 날이야 할 때 the day when 뭐 그날이 when 이거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문맥상으로도 알 수 있고 일반적인 경우니까 the day를 굳이 이 선행사를 쓸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today is when I can rela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선행사를 생략해 버리고 이해되시죠? 예, 여기에 관련된 예문은 이제 우리 학우님들께서 공부하시는 그 교재에 많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냥 말 그대로 왕기초 기본 틀을 잡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은 전치사 뒤에는 대세 쓰지 않아 뭐 등등 해가지고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그 큰 틀에서 보면은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가 거대한 그죠?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거대한 하나의 명사 구 덩어리를 이루고 있구나. 또 그렇게 쓰는 우리 말의 표현들이 많구나.
이거를 연결지어서 좀 생각해 보시고 연습을 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런 틀에서 생각하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 문장이 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관계부사라고 하는 건 완전 문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우지 마시고 제가 앞에서 특히 이제 영어보다는 한국말 예문을 많이 이제 몇 개를 들어서 영어 예문으로 바꿔드렸으니까 우리말의 예문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영어 예문으로 바꿔보시면 이 내용이 뚜렷하게 들어오고 잘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